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혜동입니다. 저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실내오염과 건강위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택근무와 실내 환경입니다. 2021년 3월 고용 동향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약 2,700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중에 직종 구분에 의하면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 4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직종은 아마 사무직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재택근무하는 것에는 근무 환경의 측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실과 재택 환경의 차이를 실내 오염과 관련된 점에서 살펴보자면은 1인당 점유하는 면적, 조리기기, 애완동물, 가구 및 사무기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실내 환경과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내에 머물 때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의 공조학회 등에서 권장하는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범위는 화면과 같습니다. 온습도 이외에 이제 기류, 즉 바람의 세기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조건 외에 실내에는 다양한 오염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 수준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사무실이든 집이든 모든 실내에는 오염 물질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 물질의 발생원은 그림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활동에서부터 난방기기, 애완동물, 음식물, 전자기기, 건축자재, 가구 등 모든 부분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실외의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염 물질 중 한 가지는 미세먼지입니다. 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합니다. 머리카락의 단면적과 비교를 해보면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위생 분야에서는 먼지가 주로 침착되고 영향을 미치는 인체 부위에 따라서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분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진들은 호흡기 질환부터 뇌졸중,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극성을 가지고 있는 무색인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소나 흡연, 접착제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인체 영향으로는 저농도에서는 자극성을 보인다는 것과 고농도에서는 폐손상, 구토, 설사 등의 영향이 있으며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은 매우 다양해서 개별 물질을 모두 구분하여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총칭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많이 발생되며 화장품, 향수, 옷 등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물질의 조합이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체 영향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의 건강 영향은 표와 같습니다. 즉 0.3mg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 영향은 크게 없으나 그 이상에서는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산화탄소는 주로 난방기기 또는 조리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급성으로는 불쾌감과 중독 증상을 야기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난방기기 및 조리기기 사용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내에 머무는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도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실내 환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산화질소는 조리 및 난방에서 주로 발생하며 흡연 시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어 실내로 유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존은 환경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복사기나 프린터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산화력이 강해서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기침 등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아파트에서 사용된 스코보드, 그리고 2018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대 등에서 라돈이 방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돈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이며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에 존재하는 라돈가스는 지하 또는 1층으로 침입할 수 있으며 건축자재나 천연가스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내로 방출돼서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은 성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과거에 제조되어 사용된 건축자재 등에 포함된 성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성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담배 연기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간접 흡연자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매우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생물성 오염 물질이란 세균, 곰팡이 등의 미생물과 사람이나 애완동물 등에서 발생되는 각질 또는 각종 곤충 등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환기가 불충분하고 습기가 많은 경우에 미생물이 증식하고 이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알레르기 등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택근무시 실내 오염 물질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 즉 실내 공기 질과 관련된 법령을 참조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오염 물질들 중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등 10가지 인자를 권고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권고 기준은 일반 작업장의 노출 기준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즉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법 그리고 국외의 기준들을 참고해서 일부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개별 오염 물질의 기준과 함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는 환기 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설비를 갖춘 사무실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최소 외기량과 시간당 환기 횟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상조사나 환기량, 외부 유입 경로 또는 실내의 오염원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염 물질을 유지기준, 권고기준,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지기준에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실내 공간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차등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항에 해당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권고 기준으로 4가지 주요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전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서 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값들은 표와 같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고 환기를 실시하는 등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베이크아웃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다양한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택 환경에서 이러한 실내 오염 물질들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 작업 환경 관리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저감 방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등의 순으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거에는 오염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발생원을 실내에서 제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라든가 청소를 하는 것이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조리 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를 전기식 가열기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등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공학적인 대책으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배기 후드 또는 주택 전체의 환기 시스템 등을 통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염원의 그 관점에서도 저감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오염원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나 가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신규 주택이나 새 가구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크하우스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일정 부분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오염 물질이라고 한다면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거나 환기를 통해서 농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된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부 주택은 환기 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네모난 박스 모양은 주로 이제 베란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에는 그림과 같은 디퓨저 모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는 2006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 주택에서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열교환 기능과 함께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외부의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실제 거주자들에 의해서 적합하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조리 시 오염 물질 발생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상부에 배기 후드가 있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평가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조리 전에 농도에 비해서 조리를 했을 때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약 15배에서 60배까지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조리 전에는 0.2 ppm 수준이었으나 조리 기구를 켜거나 조리 시에는 1.6에서 6.4 ppm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 설치된 배기용 후드를 가동하는지 여부에 따른 시간대별 오염 농도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배기 후드 작동에 의해서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배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오염 물질이 장시간 동안 실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배기 후드의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일반 사무실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택 근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 근무를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근무 공간이 개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카페나 도서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사업주가 얼마나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염원의 종류에서는 사무용 가구나 제품을 사업주가 제공한다라면은 반드시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제품으로 선정 보급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오염원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주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의 정도, 그리고 근로자의 사생활 문제 등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많이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특성 또는 건강 영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적합한 환기 방법, 또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 주변 정리라든가 환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실내 오염과 건강 위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